호주에서 온 한 여성이 한국의 작은 농촌 마을에 정착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우리가 부르는 엘리는 35세의 호주 여성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흙냄새를 좋아하는 특별한 분이었죠.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한국 땅에 발을 디디면서 벌어진 일들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농사일에 대한 완전한 무지까지. 하지만 엘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성의 놀라운 의지와 한국 농촌의 따뜻한 정이 만나 빚어낸 감동적인 변화의 기록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가을, 서울에서 열린 국제농업기술 박람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전시장 한쪽에서 호주 출신 엘리자베스가 홀로 부스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주에서 작은 채소 농장을 운영하며 살아왔는데 한국의 독특한 농업 기술에 관심이 많았죠. 특히 한국의 과수 재배 방법이 호주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멀리 한국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전남 나주 과수원 대표로 참가한 박진수를 만났습니다. 39세의 진수는 3대째 이어온 배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묵직하고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농사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엘리가 호주식 농법에 대해 이야기하자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주 같은 넓은 땅에서 하는 농사와 우리나라 농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좁은 땅에서 정성으로 키우는 거예요. 엘리도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연 친화적인 농법은 어디서나 통하죠. 땅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농법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하지만 그날 저녁 진수가 엘리에게 보여준 배꽃밭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만개한 배꽃이 하얀 눈처럼 피어있는 모습을 본 엘리는 말을 잃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니 부럽습니다. 진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내년 봄에 한국에 오시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엘리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배꽃밭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설레는 걸 느꼈습니다. 진수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농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주는 외국 여성을 만난 게 신기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이메일과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농사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점점 일상으로, 그리고 서로의 꿈과 생각으로 번져갔어요. 엘리는 호주의 광활한 농장보다 한국의 정성스러운 농법에 더 큰 매력을 느꼈고, 진수는 엘리의 자유롭고 진취적인 성격에 끌렸습니다. 2020년 봄, 약속대로 한국을 다시 찾은 엘리는 진수의 배꽃밭을 직접 보고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하얀 배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 그 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한 봄 햇살, 그리고 진수가 정성스럽게 가꾼 나무들을 보면서 엘리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찾던 곳이라는 걸 말이죠. 진수 씨, 저 이곳이 너무 좋아요. 호주에서도 농사를 지었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진수도 엘리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농촌을 낙후된 곳으로 여겼지만 엘리는 오히려 이곳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줬거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족들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될 정희 여사는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아들아, 너 제정신이냐? 농사도 모르는 외국 여자가 어떻게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는 거냐? 시아버지 성근 씨도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사는 대대로 내려오는 거다.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을 이장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수야, 외국 여자가 우리 마을에서 농사 짓는 건 처음인데 괜찮겠냐? 하지만 진수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엘리는 다릅니다. 진짜 농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아시게 될 거예요. 엘리 역시 가족들의 반대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요리 영상을 보면서 김치 담그는 법을 익히고 농업 관련 한국어 단어들을 하나씩 외워갔죠. 2020년 가을,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시큰둥했고 마을 사람들도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엘리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후 첫 번째 맞은 배 수확철은 엘리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호주에서 채소 농장을 운영했다고 해서 한국의 배 농사가 쉬울 거라고 생각했던 건 큰 착각이었어요. 배 따는 일부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엘리야, 배는 조심히 따야 해. 상처가 나면 다 못 쓰게 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엘리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실수가 계속 생겼어요. 배에 손톱 자국이 나거나 떨어뜨리는 일이 반복되었죠. 하루 종일 배 따기를 하고 나니 손에는 물집이 터지고 어깨는 뻐근했습니다. 이런 애가 어떻게 농사를 지어. 배 하나 제대로 못 따면서.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엘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언어 장벽이었어요. 농사 용어들은 일상 한국어와 달라서 이해하기 어려웠고 급할 때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 거기 약 치러 가. 약? 어떤 약요? 농약 말이야. 벌레 잡는 거. 이런 식으로 매번 설명을 들어야 했죠. 시어머니는 점점 참을성을 잃어갔습니다. 김치 담그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실제로는 연속된 실수였어요. 배추를 너무 짜게 절이거나 양념을 잘못 버무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에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처음부터 다시 해. 시어머니가 엘리가 한 일을 모두 다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는 자신이 짐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했습니다. 밤에 진수에게 털어놓았어요. 여보, 제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저 때문에 일이 더 늘어나시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진수는 엘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엘리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연속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인터넷 번역기를 활용해서 농업 관련 한국어 단어들을 정리했고 농업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한국의 농사법을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나무 전정하는 법, 배 봉지 씌우는 시기, 배 병충해 방제법 같은 영상들을 밤늦게까지 보면서 공부했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가며 하나씩 익혔습니다. 진수는 그런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엘리,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농사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엘리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여보, 저는 포기 안 해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계속 하다 보면 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인정해 주실 때까지 열심히 할게요. 그 눈빛에서 진수는 진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수도 엘리를 더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농사일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시어머니가 안 계실 때 엘리에게 연습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배 따는 건 이렇게 해요. 배를 살짝 들어올리면서 비틀어주면 쉽게 따집니다. 엘리는 진수의 설명을 듣고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어요. 손에 물집이 생겨도 참고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엘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서툴고 답답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했거든요. 어느 날 엘리가 혼자서 배 한 상자를 깨끗하게 따는 걸 본 시어머니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느는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무뚝뚝했어요. 엘리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채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축사 청소를 하고 농기구 정리도 스스로 알아서 했죠. 시어머니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2021년 추석을 앞두고 엘리는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것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진수로부터 시아버지가 달콤한 걸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엘리는 호주식 배 타르트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배로 타르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진수는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외국 음식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괜찮아요. 우리 배로 만드는 거니까 한국 음식이기도 하잖아요. 엘리는 며칠 동안 준비했습니다. 호주에서 배운 레시피를 바탕으로 한국의 배 맛에 맞게 설탕과 향신료 양을 조절했어요. 타르트 반죽도 여러 번 연습해서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추석 전날 엘리가 만든 배 타르트를 시식해본 시아버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거 맛있는데? 우리 배가 이렇게 달콤할 수가 있나? 시아버지는 한 조각을 다 먹고 또 달라고 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분이 연신 칭찬을 하는 모습에 가족들이 놀랐어요. 엘리가 만든 거예요? 정말 맛있네. 우리 배 맛이 이렇게 살아있어. 시어머니도 한 입 먹어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배 특유의 시원한 맛이 살아있어서 입맛에 딱 맞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엘리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엘리는 기뻐하면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우리 배가 워낙 달고 맛있어서 설탕을 많이 안 넣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깔끔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엘리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엘리야, 오늘 수고했어.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 오랜만에 봤다. 엘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모르거든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더 열심히 할게요. 그 순간 엘리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인정이었지만 엘리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2022년 봄, 엘리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노아였죠.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자마자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노아, 할머니가 예쁘게 키워줄게. 엘리는 육아와 농사일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농사일이 많이 익숙해져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특히 배 관리에서는 남들이 인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엘리, 이 나무 상태 어때? 이 나무는 가지치기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햇빛이 안쪽까지 들어가야 배가 잘 익어요. 진수도 이제는 엘리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실제로 엘리가 관리한 구역의 배가 더 크고 당도도 높았거든요. 2023년에는 둘째 수아가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농사일까지 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엘리는 오히려 더 활기차 보였어요. 아이들이 배밭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노아야, 조심해. 배나무 가지에 머리 부딪히면 아파. 엄마, 배 언제 따요? 가을에 따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 이제 엘리는 농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배 선별 작업에서는 엘리가 제일 빨랐고 포장 작업도 깔끔하게 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엘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순의 며느리 참 잘 뽑았네. 농사일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처음엔 어떻게 될까 했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네. 이장님도 엘리를 칭찬했습니다. 엘리 덕분에 우리 마을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어. 아이들 웃음소리도 좋고. 엘리는 이제 완전히 이 마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마을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다른 농가의 일손이 부족할 때는 도와주기도 했어요. 특히 배 타르트 만드는 법을 다른 농가 아주머니들에게 가르쳐줘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2024년 겨울 시어머니 정희 여사가 갑자기 감기 몸살로 쓰러졌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몸져 누우니 가족들이 모두 걱정했어요. 어머니, 병원에 가셔야 해요. 괜찮다. 며칠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몸살 기운이 심해서 일어나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농사일이었습니다. 겨울철 배나무 전정 작업을 해야 하는 시기였거든요. 엘리는 시어머니 간병과 농사일, 그리고 두 아이 돌보기를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진수는 밭에서 전정 작업을 하고 엘리는 집에서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아이들까지 챙겼어요. 어머니, 죽 드세요. 몸이 약해지면 안 돼요. 미안하다, 엘리야.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너만 고생하네. 시어머니는 엘리가 자신을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친딸보다 더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조금 나아져서 마당에 나와 있을 때 엘리가 일꾼들 새참을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김밥을 싸고 찌개를 끓이면서 아이들까지 돌보는 모습이 대견스러웠어요. 엘리야, 이리 와봐. 네, 어머니. 너 없었으면 우리 이 농장 못 지켰을 거야.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엘리는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거든요. 어머니, 이제 저도 진짜 이 집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 넌 이제 우리 진짜 딸이야. 그날 밤 시어머니는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엘리 정말 잘 뽑았다. 저런 며느리 어디서 찾겠냐?
진수도 엘리를 더욱 고마워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모습에 감사했어요. 2025년 봄, 다시 백꽃이 만개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엘리가 한국에 와서 5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이제 6살이 된 노아와 4살 수아는 배밭에서 뛰어노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백꽃 예쁘다. 그래, 수아야. 이 꽃이 지면 배가 열려. 엘리는 두 아이를 안고 백꽃 사이를 걸으면서 지난 5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어색함과 두려움, 그리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까지.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추억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엘리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엘리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활기차졌어. 아이들 웃음소리도 좋고 외국에서 온 며느리가 이렇게 농사를 잘할 줄 몰랐네. 다른 농가 아주머니들도 엘리를 인정했습니다. 엘리가 만든 배 타르트 맛있더라. 우리도 배워야겠어. 그런데 이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농업 관련 방송국 제작진이 찾아온 것이었죠. 외국인 며느리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호주에서 온 며느리가 한국 농촌에 이렇게 잘 적응하다니. 엘리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농사도 모르고 한국말도 서툴렀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이 저를 받아주려고 노력해 주셨고 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죠. 농사도 모르는 외국 사람이 어떻게 농촌에서 살겠나 했는데 이제는 엘리 없으면 안 되겠어요. 정말 기특한 며느리입니다. 촬영이 끝난 후 엘리는 가족들과 함께 백꽃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석양이 백꽃을 비추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여보, 5년 전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진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죠. 노아가 엄마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계속 여기서 살 거죠? 엘리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노아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시어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엘리야, 너 덕분에 우리 집이 정말 행복해졌어. 고맙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요. 그때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엘리가 만든 그 배 타르트, 오늘도 하나 만들어줄 수 있나? 모든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는 엘리의 배 타르트가 가족의 특별한 간식이 되었거든요. 저녁 무렵 엘리는 두 아이와 함께 배밭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백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말했어요.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 엄마예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한국 사람이야. 멀리서 진수와 시부모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엘리는 진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해가 지면서 백꽃밭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따뜻한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죠. 호주에서 온 한 여성이 한국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찾은 진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엘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 결혼 성공담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기록이죠.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지금도 전남 나주의 그 작은 마을에서는 엘리와 가족들이 함께 배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년 봄이면 하얀 백꽃이 만개하고 그 꽃 아래에서 노아와 수아가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엘리는 이제 마을의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외국인 며느리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고요. 그녀의 이야기는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과 이해,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엘리의 이야기가 증명해주고 있죠. 앞으로도 이 가족의 행복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